자, 이번에는 21번에서 24번 채만식의 맹순사 현대소설이죠.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부터 보고 가실게요. 자, 이 작품은 혼란스러웠던 해방 전후 밑줄. 자, 해방 전후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보기에서 바로 이 작품의 뭡니까? 시대적 배경을 벌써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45년에 8월 15일이죠.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근데 이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혼란스러웠다고 돼 있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뭐 통치 체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그 현실 속에서 도덕적 관념이 부족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미 이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 도덕적 관념이 부족한 인물들은 바로 순사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 제목도 맹순사죠. 자, 여러분들 이 순사는 어떤 직책인지는 다들 알아야 되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일제강점기 때 일종의 경찰 역할을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치안 유지라든지 막 이런 것들 이제 일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이 순사는 일본인 순사가 아니라 조선인 순사, 즉 친일을 한 그런 순사들을 부정적인 인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부정적인 인물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여기서 주인공인 맹순사가 분명히 순사 일을 하고 뭐 일반 시민들한테 막 착취를 하고 막 들러붙고 순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청렴한 사람이었다,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의 사실은 나중에 가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물의 허위 의식과 위선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해방 이후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뭔가 이 숙제 같은 거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일을, 그러니까 프랑스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정부에 부역했던 그 BC 괴뢰 정부에 부역했던 그런 친나치 분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처형도 많이 하고 재청산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친일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인물들의 유형, 그리고 주제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간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맹순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이나 청백했기에 망정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백한 건 뭐냐면 청렴결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청렴결백, 내가 깨끗했다는 거는 바로 자기평가예요. 자기평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청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이것부터 뭔가 허위작,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동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간들은 동지들, 즉 다른 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순사들을 지금 당했다는 소리 들었지? 자, 순사가 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해방 후에 일제 부역했던 그런 순사들이 당했다는 소리 들었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순사는 일제를 부역한 대가로 맞아 죽고, 누구는 뭐 집에 불 질러지고, 누구는 팔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안악을 타이르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했던 발화, 이 멘트가 바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기 와이프 안악내한테 얘기하는 거였고, 그 안악내의 이름은 뭡니까? 서분이에요. 서분이한테 내가 그나마 청렴하기 망정이지 다른 순사들은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분이가 그게 듣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서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네모도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가네모도상은 다른 동간들, 다른 순사겠죠. 근데 이 가네모도가 일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센스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가네모도상은 창씨 개명한 조선인 순사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야, 그 순사는 그렇게 긁어먹고도, 그렇게 많이 헤쳐먹고도 되려 승찰은 승진이에요. 승진을 해가지고 부장이 된 건 어떡하고? 야, 네가 얘기하기로 다른 순사들은 다 당했다 그랬는데 가네모도상은 승진해서 부장됐다는데 그거 며칠이나 가나?
그 뭡니까? 이 가네모도상이 부장돼서 승진한 게 얼마나 오래 갈까?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뱃속은 편하겠소. 지금 서분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거의 너 자기 합리화 아니야? 여주로 내려갔다던 기노시다상, 이것도 뭐랑 비슷한 존재입니까? 이 가네모도상이랑 비슷하게 창씨 개명한 순사 같아요. 그 사람은 이사를 오는데 재봉틀이 2개, 짐이 8개, 그다음에 옷이 옥상옷만 막 도랑꾸르 15짐이 되고 서울로 버젓이 와서 방 아래 사놓고 돈벌이만 잘하고 활개 펴고 삽디다. 죽기는 누가 죽고 팔다리는 누가 부러져? 라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죠. 아, 이제 보니까 이 대화의 전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에 서분이가 그 남편에게, 맹순사에게 무슨 투정을 했는 것 같냐면은,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야 내가 다 청렴 결백해서 그런 거지 다른 순사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 이러니까 서분이가 난리가 나기는 무슨, 순사했어도 해방 후에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승진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뭐야? 라고 지금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맹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 그렇게 해방 후에 잘 사는 순사들 그거 다 불안당질, 다 부조리한 그런 일로 장만한 재물 아니니. 그러니까 서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뱃속에서 꼬록 소리가 나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해도 청백 타령만 할 거야? 청렴 결백 타령만 계속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맹순사가 대답하죠. 아무렴 사람이 청렴 결백하면은 가난해도 두려운 게 없는 법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거 뭔가 멋있어 보이죠. 청렴 결백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전혀 멋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첫째, 이 사람은 일단 애초에 청렴 결백하지도 않았고, 둘째는 뭡니까? 이 멘트 자체가 정말로 이 사람은 청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서분이가 공격하는 거, 서분이가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공격하는 거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 변명, 지금 그걸로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맹순사가 이제 양복을 보관하는 옷장문을 열었는데, 계속해서 청렴 결백을 되뇌이긴 했지만 양복장을 보니까 얼굴이 간지러웠대요. 여러분들, 이 얼굴이 간지러웠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바로 부끄러웠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 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 맹순사가 유치장 감옥 간수로 있을 때 가구장수가 그 안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와이프인 서분이가 쪽지 한 장을, 그는 누구냐면은 그 가구장수거든요.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수감 중인 가구장수에게 쪽지를 갖다 들고 졸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체하고 이제 전해줬는데, 이틀 만에 집에 가보니까 이 양복을 보관하는 옷장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내력을 부르려고 아니하였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서분이가 가구장 가족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 가구장이에게 쪽지를 전해주는 대가로 가구를 받은 거죠. 가구를 받은 건데, 이거는 이제 서분이가 받은 거긴 하지만 이게 무엇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암묵적으로 이 사람도 동의를 한 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벌써 이것도 간수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 간수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부조리한 일을 벌인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양복장을 보니까 그런 일이 떠올라서 계속 자기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 내가 생각해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자, 그 양복점 안에서 떼어 입은 국민복. 자, 이게 뭡니까? 양복이에요. 제복. 이 양복은 그 옷장보다도 더 맹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고 있대. 왜 그러냐면 이 옷장은 그래도 그 와이프인 서분이가 받은 거잖아. 근데 이 양복은 본인이 이제 뜯어낸 거거든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양복점에서 맞춰 입은 건데 32원. 자, 32원이 있어야 양복을 살 수가 있는데 양복을 3원만 들고서 간 거야. 그러면서 3원밖에 없었는데 3원이 부족한 걸 본인 뻔히 아면서 지갑을 꺼낸 척하면서 얼마 줘라고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복점 주인은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공짜로 자기가 해드리겠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복점 주인이 호구도 아니고 왜 이 양복을 32원이나 하는 양복을 공짜로 줬을까? 바로 이 사람이 뭡니까? 순사라고 하는 지위, 그것 때문에 양복점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준 거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3원만 갖고 양복을 가지러 갔다는 게
자기가 그렇게 공짜로 양복을 받을 줄 알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기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한 일이고, 이거는 그 본인이, 맹순사 본인이 주장하는 청렴 결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인 거죠. 자,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8년 동안 순사를 하면서 60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 받는 것으로 보태고 있었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뇌물 받는 것으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청렴 결백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몇십 원씩, 몇백 원씩 쥐어주는 거를 받아넣기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갚을 테니 100원만 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쉽게 빌리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겁니다. 심지어 술 대접을, 공짜로 술 대접을 받기로는 부지기수, 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나무, 고기, 생선, 술 같은 것들도 들어오고, 그다음 뭐 옷감도 얻어다 주고, 그러니까 이 서분이 와이프의 옷감도 얻어다 주고,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헤쳐먹고 있다가 이제 덜컥 파리로 해방이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가 청렴하다고 주장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야. 봐봐요. 뇌물을 먹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본인이 받은 거는 알긴 아는데, 그나마 그래도 청백하였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양복을 빼앗아 입고 몇십 원 몇백 원 받아 쓰고 술 대접 받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아무나 예설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해도 죄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들, 본인이 받았던 뇌물과 술 대접과 돈 빌리는 이 지위를 인용한 이런 것들이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일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이 사람이 무너진 겁니까? 그래서 그게 따라서 독직이 뭐예요? 독직, 여러분들 독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직책을 더럽힌다는 뜻인데, 그것이 직책을 더럽히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뇌물 먹고 이런 것들이 정말 죄가 되려면은 몇십 원, 몇백 원, 몇십 원, 몇백 원이 아니라 몇만 원쯤은 집어 삼켜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허리띠를 푼다는 수준.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푼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약간 그 뭐랄까, 접대 중에서도 그 성적인 접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게 올라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지금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맹순사의 스탠스는 이거예요. 맹순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래, 나 뇌물도 받고 이것저것 뭐 술 대접도 받고 이것저것 받긴 받았어. 근데 그거는 뭐야? 정도가 너무 약해서 나 정도면 청렴결백한 거고, 나 정도면 누구나 하는 만큼 받은 거야. 나는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죄가 될 게 없고 내 직업을 더럽혔다고 생각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부도덕한 그런 생각입니까?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중략 부분. 이제 해방 이후에 순사를 그만두고, 그렇죠? 이제 해방 이후에 순사를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렇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닐 만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활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시 순사가 돼서 경찰이 돼가지고 파출소로 다시 출근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연이 중략에 들어 있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순사처럼 옷차림을 했지만 웬일인지 몰라도 스스로가 위험도 없고 신나는 줄도 모르겠고 했다는 거예요. 왜겠어? 시대적인 변화, 상황의 변화 때문이겠죠. 옛날에는 일제에 붙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해방 이후에 예전과 똑같은 순사복을 입긴 했지만 상황이 전혀 달라진 그런 거를 본인도 체감을 하고 있는 거겠죠. 특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행색, 그 눈치가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이 사람을 무서워했겠어 옛날에는. 근데 그런 기색이 전혀 없고 그냥 본체만 체하고, 심지어는 적의, 뭔가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위험이나 위신, 자기의 어떤 위치가 해방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음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함부로 체포도 못하고 위협도 못하고 뺨깐특권은 때리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니, 되었다는 거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겠어요? 과거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이런 짓들을 스스럼 없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전보다 친근스럽고 안심한 얼굴로 사람들이 나를 대해야 될 텐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전에 너무 많이 행악은 뭡니까? 악행은 아시죠? 너무나 많이 악행을 해서 그런가? 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정 그건 것 같아.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 해방 이전에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친근스럽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짓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푸대접 받아도 별로 뭐 지금 받아서 푸대접 받아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화무십일홍 뭐예요? 꽃은 아무리 붉어도 10일 이상 쌩쌩하게 붉기 힘들다라는 뜻인 건데 꽃도 열흘 이상을 가지 못하고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내가 잘 해먹었으니까 순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잘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그 되갚음도 받을만 하지 이러면서 스스로 한숨 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한테 받아 처먹고 이랬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들한테 푸대접 받는 게 지금 한숨 쉬어지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마침내 땡땡 파출소 출근지에 당도를 했는데 여기서 맹순사가 백성들이 지금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이유를 또 한 가지 추가로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파출소로 들어가서 이제 뭐 졸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아니 네가 웬일이냐라고 그를 바라봤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노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마라는 사람이 순사가 돼서 있는 거야. 순사가 돼서. 자, 볼때기 있는 붉은 점. 이 노마는 볼에 붉은 점이 있나 봐요.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인가 했을 그런 사람이래요. 도마는 누구냐면은 그 맹순사가 살던 그 행랑채에 노만의 가족이 들어와 사 있었는데 그 노만은 왼쪽 볼때기에 붉은 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12살이었대요. 근데 이 도마라는 친구는 어떤 캐릭터냐면은 3년짜리 학원을 1년 만에 작파라는 게 여러분들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때려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1년 만에 때려치고 그러니까 학교를 그러니까 자퇴한 거야, 자퇴. 그리고 나서 저무나 새나 날이 저무나 날이 새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미관. 혹시 여러분들 우미관 알아요? 우미관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영화관 중에 하나인데 1910년 초에 종각 쪽에 이제 그 열었던 영화관입니다, 일종의. 그 우미관 앞에 가서 노는데 거기서 이제 뭐 깃발도 받아주고 삐라 그 전단지죠, 전단지 전단 홍보물도 뿌려주고 하는 게 일이었고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 아빠한테 매맞기가 일이고 왜? 얘가 학교 때려치고 학원 때려치고 뭐예요? 맨날 뭐 영화관 앞에 가가지고 놀고 막 그 전단지 뿌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속 터졌겠죠. 좀 더 자라나니까 우미관 폐 이게 뭐예요? 우미관 폐거리 그 우미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일진인 거야. 일진 깡패인 거야. 깡패. 그래가지고 이제 밤거리마다 막 행패를 하고 다니고 사람을 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그러니까 달건이 생활을 지금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17에 달건이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쳐가지고 붙잡힌 거를 몇 차례 놓아주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것도 뭐야? 도마가 사람을 쳤는데 몇 차례 풀어준 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순사라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우마는 유튜버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우미관이랑 노마랑 섞였네요. 노마를 풀어줬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근데 그 노마가 지금 뭐가 돼 있냐면은 순사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날이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이제 맹순사가 아니 같은 직업끼리인데 날이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 이 사람이라고 너 편하게 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러니까 뭐야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는 저런 것이 순사가 되다니 우리 순사들이 수모를 받아도 다 싼다. 이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야. 어떻게 저런 달건이가 순사가 됐냐. 깡패가 경찰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사 멸시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이는 맹순사의 어떤 그 행동이 어때요? 여러분들 혹시 사자성어 중에서 면종복배라고 들어봤어요? 겉으로는 얼굴에서는 그 복종하는데 뱃속에서는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또는 여러분들 양두구육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양고기 판다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사실 개고기를 팔았다 막 이런 것인데 이게 다 무슨 내용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하나 더 생각났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런 것이 다 순산이 수모도 받아 싸다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해방 이후에 자기 직업인 순사가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조적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맹순사라고 하는 작품을 읽어봤습니다. 자, 21번 서술상의 특징 문제네요. 자, 서술사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죠. 인물들의 내면 심리 나와 있고 나라고 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처술자의 교체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자, 장면을 빈번하게 교체하는 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외양 뭐 성격 변화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자, 답은 4번이 되겠는데,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해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작품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모든 인물들의 성격을 심리를 이렇게 공평하게 서술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인물, 즉 주인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 작품에서는 맹순사죠. 이 작품을 쭉 읽어보면은 주로 맹순사의 시선과 맹순사의 심리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22번 가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기억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은 뭐가 되냐면 서분이가 어떤 순사는 승진도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맹순사가 뭐예요? 그거 얼마나가? 정확한 멘트가 뭐였죠? 며칠 가나? 그거 며칠 가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맹순사는 서분이가 알고 있는 상황이, 이 서분이가 알고 있는 상황은 뭡니까? 그 조선이 순사 하나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그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멘트가 맞게 되겠고요. 자, 2번. 맹순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얼마죠?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 양복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지. 그 이유가 뭐예요? 가방에 그러니까 피자 사러 가면서 500원밖에 안 들고 온 그 정도니까 당연히 자기는 양복을 거저 먹겠지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서 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맹순사는 뇌물을 받는 것으로 모자라서 디귿이 뭐냐면은 갚을 테니까 100원만 빌려주시오 하는 돈 빌리는 부분인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요구하는 거 맞겠고요. 자, 리을이 뭐냐면 이거 리을은 가서 좀 볼게요. 자, 리을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이 순사를 지금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는데 전에 너무 행패를 순사들이 많이 부려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리을이었는데 22번에 리을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의 행각을 생각하면까지 맞는데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게 전에 너무 행패를 많이 부려서 그런가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그 행동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인은 전혀 관련이 없는 잘못된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음. 이거 뭐예요? 아니 네가 웬일이냐 하고 노마를 이제 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의외 장소 뭐예요? 경찰서. 순사가 된 파출소. 순사가 된 노마를 만나서 놀라고 있는 그런 멘트이기 때문에 5번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학습활동의 과제인데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자, 인물의 심리 문제입니다. 자, 일단 A 볼게요. 맹순사와 대화를 나눌 때 서분이의 심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답변은 뭐 재봉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서분이가 짜증내고 막 투정 부렸던 것도 뭐냐면 다른 순사들은 잘만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라고 남편한테 투정 부리는 장면이었잖아. 당연히 그 재봉틀은 우리보다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순사들에 대한 부러움,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 봅시다. 맹순사가 양복장을 보면서 얼굴이 간지럽다고 느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청렴하다고 계속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뇌물로 받은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뇌물을 받은 것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자를 고칠 만큼 뇌물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 느끼는 질투심? 여러분, 얼굴이 간지럽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부끄럽다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맹순사가 다른 순사들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때문에 얼굴이 간지럽다? 뇌물로 받은 것이어서 얼굴이 간지럽다고 느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행인들은 다시 순사가 된 맹순사를 흘려봤는데 당연히 순사를 적대시하는 행인들의 마음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D 봅시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들 하는 뒤 보이는 한숨을 쉬었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해방 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처지가 달라진 것에 대한 한탄, 자조적인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노마랑 인사하면서 겉으로는 불쾌했지만 그것을 내색을 안 하고 노마랑 인사를 잘했죠. 그게 뭐예요? 동간, 같은 직업, 같은 동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저딴 날라리가 순사가 됐단 말이야? 라고 무시하는 맹순사의 마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생각이 드러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24번 문제 가겠습니다. 맹순사가 처음에 자기 와이프인 서분이한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는 청렴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적 인물. 그렇지. 본인은 이 노마는 분명히 아니. 그 맹순사는 분명히 부정적인 부조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는 어때요? 나는 청렴한 사람이야라고 자기 평가는 긍정적이죠. 당연히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서분이가 아니 다른 순사들은 버젓이 돈만 잘 벌고 잘 사는데?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혼란스러운 사회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친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야말로 그만큼 혼란스러운 사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2번도 맞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스스로 청백하다고 여기면서도 술 대접이나 뇌물 같은 거 받은 거에 대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왜? 남들 다 하는 것이고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본인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 인물의 어떤 허위, 거짓된, 그다음에 위선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맞는 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해방 후에 다시 순사가 돼서 일하게 되는 거. 거기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반복된다. 당연히 맞는 게 되겠죠. 당연히 그 친일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이런 반민특위라고 그 친일을 청산하기 위해서 해방 후에 조직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거기서 했던 유일한 친일 청산 시도가 뭐였냐면은 노덕술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악질 경찰이 있거든요. 굉장히 일본 앞잡이였던 그 악질 경찰이었는데 이 노덕술을 구금한 거. 그러니까 구금이라는 거는 가둬둔 거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반민특위도 해체되고 노덕술도 풀려나고 그러면서 이제 친일 청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일제강점기 때 순사로 일제 앞잡이로 복무했던 굉장히 많은 순사들이 해방 후에도 경찰의 요직들을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소설이 이 맹순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우미간패. 그러니까 노마가 들어왔죠? 노마가 우미간패라고 하는 패거리에 들어가가지고 달거니 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때려서 붙잡힌 거를 놓아줬대요. 그런 모습에서 맹순사가 도덕적 관념을 회복한다?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노마를 놓아준 게 과연 도덕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지. 이 노마는 사람을 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줘야 되는데 이 노마를 풀어준 건 뭐냐면은 맹순사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노마를 꺼내준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런 행동은 도덕적 관념을 회복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이 소설 내에서 이 순사가 도덕적 관념을 막 회복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맹순사 해석을 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과 또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다만 여기에 이제 좀 오래된 소설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휘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동간이라든지 뭐 청백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 뭐 본숭만숭 뭐 이런 단어들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본인 학교에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되는 학교라면은 어휘 사전 같은 걸 통해서 여기 나오는 어떤 단어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